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형입니다. 이번엔 또 제가 또 특별히 엔터사 취업하기 이렇게 이제 크게 타이틀 한번 달아봤는데요. 지난 11월 27일 저희 백서예술대학교에서 그 K-팝과 엔터 관련 취업 특강이 있었어요. 그 특강에 내온 강사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한 2시간 동안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그거를 취각하기 힘들고, 그 중에서 엔터에 어떤 직종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보고 어떻게 포트폴리오 작성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듣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미흡하지만은, 그래서 한번 엔터에 이런 직종이 있구나, 이런 거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분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분이 그 이상환 대표라고 이제 커넥서스 랩의 대표입니다. 저랑은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제가 습경 모시고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 들은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취준생의 여러 유형, 그러니까 취준생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그분이 분석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전공자이나 외국어가 취약한 거, 이런 분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그 다음에 스펙은 있는데 음악이 비전공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비전공자와 외국어가 취약,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외국어 능통자, 특히 외국어 능통자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은 이렇게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하고, 그 4년제 학사 출신, 그리고 타 회사에서 엔터로 이직하는 경력지,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그 이상한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했고, 제가 그걸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자 직종의 비율, 저도 이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엔터에는 어떤 직종이 있는지 한번 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엔터사에 매니저가 의외로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현업을 뛰는 것 중에서 매니저가 가장 많다. 15%다. 굉장히 많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것 중에 이제 A&R이 있어요. 그 A&R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한 8%. 그 다음 마케팅, 또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음원이라는 거, 그런 마케팅이 6%, 그 다음에 신인개발팀이 5%.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R이나 신인개발이나 이렇게 약간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또 5%. 그리고 해외 사업 4%. 해외 사업. 요즘에는 엔터는 국내에서 엔터를 해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국내 시장은 한계예요. 그래서 해외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게 뭐 동남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또 미주가 됐든. 그래서 해외 사업팀이 4%.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죠. 이제 기타가 많잖아요. 또 거기에도 엔터를 하다 보면은 사무직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니저가 가장 많다. 매니저가 가장 많고, 매니저의 기본적으로 운전을 잘해야 돼. 일정 보통이 있어요. 이종으로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보통 이 아티스트를 하는 차들이 좀 더 커요. 보통 9인승 뭐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원 시 무엇을 보나? 굉장히 중요하죠. 지원 시 무엇을 주로 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도대체 우리 엔터에서 왜 지원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는지, 중요하죠. 책임감이 도대체 있는지. 그 다음에 참을성이 있는지. 왜냐면은 엔터는 일종의 방송사보다도 좀 더 워라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방송사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일정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지, 참을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인드 자체가 능동적인지, 또 이런 것도 보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책임감도 없고 참을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엔터에 합격했다는 거죠. 상위권 대학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다는 얘기는 상위권 대학을 안 본다는 얘기라, 어느 학력이 중요하지가 않다. 지원 동기, 책임감, 참을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성을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해도, 외국어 이런 것도 좀 하위에 있다. 이런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분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 표를 하나 보시는데요. 음악 관련 산업도인데요. 제가 그분이 막
한 거를 제가 이제 막 적어봤는데 뭐 빠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용어 내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렇게 빠진 거 있는데 이렇게 기획사를 중심으로 옆에 이제 아티스트가 있겠고 여기에 아티스트의 곡을 주는 창작자가 있겠죠. 이렇게 있고 기획사에서는 음원 유통사로 이렇게 음원을 줘서 음원 유통사는 모바일, 온라인 음반 제작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기획사 옆에 있고 여기서 이제 콘서트 기획, 그 다음에 티켓 유통사, 콘서트를 통해서 콘서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막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설명은 제가 그 간파를 많이 못했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이런 내용으로 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특강을 들으시게 되면 이 조직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소서,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력이 없는 사람은 관련 지식과 공부를 통해 준비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력이 없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 대부분 다 경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관련 지식과 공부를 통해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인턴 준비 과정으로 스터디나 별도 교육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턴으로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그 인턴의 준비 과정으로 된대요. 그래서 별도 교육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고 신입은 자소서와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는 포트폴리오는 경험과 오픈소스 나와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출 시 여러 개의 파일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 2, 3, 4 이렇게 물리지 말아라. 여러 개 파일 물리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열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파일을 통째로나 압축 파일을 사용하지 말라. 압축 파일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이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 사용하지 않기. 그래서 리서치와 레이아웃, 가독성이죠. 그러니까 볼 때 읽기가 좋아야 되지 너무 뭐 현란하다든가 현란해서 읽기가 곤란하다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진행할 때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엔터 준비하기 제일 중요한 게 외국어를 준비하기. 왜냐면은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요즘에는 엔터사가 국내에서만 뭐 엔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외에서 사업을 해요. 물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홍콩 그다음에 뭐 이쪽 그 동남아시아에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토익은 점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영어를 준비를 해라.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그래서 왜냐면은 포트폴리오는 한번 작성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입사에서도 계속 기획안과 보고서를 계속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소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코리아에 올리면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한다. 잡코리아에 올리면 서류가 한다. 이걸 잡코리아에 올리는데 내 서류 이게 누가 안 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리면 서류를 본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소속사에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니까 얘를 입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얘기하고 서류 합격 여부는 한 달 정도 걸린다니까. 이게 뭐 보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고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올리는 채용 이런 거는 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올리는 것은 뭐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뽑고 이렇게 진행을 한답니다. 경력자는 별도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일정한 경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방송사에서 어떤 AD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엔터의 뜻이 있다. 그러면은 매니저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MBC 방송사에 김태용 FD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엔터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봐보니까 애가 괜찮은 것 같다. 한번 경력자로 한번 뽑아보시 어떨까 추천을 하면은 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주모라는 게 이상하 대표님이 하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그걸 통해서 수백 명 이상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사에 그러니까 엔진모라를 또 이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잡 에듀의 온오프라인을 잘 활용을 해라. 그리고 근데 온라인의 어떤 이 강의 내용을 보는 것도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오프라인은 온라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자스터를 잘 활용하면은 엔터사를 입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 양반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2023년 11월 27일 이상한 대표 코넥서스 랩의 이상한 대표님이 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의 엔터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엔진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